금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입니다. 그 어떤 고용지표도 안 중요했던 고용지표는 없었습니다만, 이제 오늘 밤에 발표될 미국의 10월 비농업 고용 같은 경우에는 12월 연준의 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또 한번 가능성을 이제 표시해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지금 관심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이제 15시간 53분 38초 뒤면은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발표되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오늘 장이 마감된 다음에 이제 고용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날은 좀 할리데이 리스크 차원에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요. 간밤에 미국 증시도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 절반 정도는 정해진다. 왜냐하면 또 이제 12월 초에 발표될 11월 고용지표가 남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경계감은 큰 상황입니다. 미국 시장 3대 지수는요.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소폭이지만 그래도 숨 고르기에 양상이 나오고 있고요. 굳이 오늘 같은 날 뭐 주식 비중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움직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매도도 매수도 없는 그냥 한산한 하루를 보였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2100선에서 한 발짝 슬며시 물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밤 고용지표가 발표되다 보니까 매주 나오는 흔한 지표인데 실업수당도 오늘 같은 날은 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날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는데요. 이번 주에는 급증을 했습니다. 하지만 10월 넷째 주 결과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고용지표는 매월 첫째, 둘째 주가 집계 기간이고요. 셋째, 넷째 주에는 통계 분석하고 그냥 들고 있다가 그 다음 달 첫째 주 금요일 날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고용지표 집계 기간에 들어가지는 않는 시기였습니다만은 신규가 27만 6천 건 나와가지고 한 주 만에 갑자기 16,000건이 급증을 했던 이 상황이었습니다. 예상치는 26만 2천 건이었거든요. 이거를 훨씬 더 초과를 했고요. 월간 증가폭이 8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어떤 고용의 피로감이 좀 있지 않느냐. 또 계속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게 어제 ADP 민간 고용 보셨습니다만은 제조업의 어떤 이 에너지 업종 최근의 고용은 계속 감소 추세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있는 유통이나 서비스 업종의 고용은 지금 당연히 이제 시즈널리 계절적으로 늘어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연말 쇼핑 시즌이 다 끝나고 났을 때의 고용은 그럼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다시 좀 N자형에 주저앉을 만한 정황이 있지 않느냐. 좀 이렇게 상황이 보여지고요. 이런 전망이 일단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면에서는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리서치사 중에서 이름이 제가 아는 한 제일 귀여운 회사가 있습니다.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사의 오늘 잡컷, 우리말로 하면 해고 동향이 나왔습니다. 에너지 업종에도 역시 좀 집중이 됐다는 거고요. 10월 전체 해고 건수가 5만 504건으로 뭐 전달보다는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역시 에너지 업종의 이 해고가 급증을 했기 때문에 거의 이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766%. 과연 있잖아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작년 한 10월 달부터 국제 유가가 내려앉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유가가 내려가면은 이제 미국처럼 물보다 휘발유가 더 생필품인 그런 나라에서 뭐 물론 뉴욕, 워싱턴 DC, 보스턴 이런 데 말고요. 일반 그 거주 지역에서는 대부분 이제 차가 없으면은 동네 마트도 가기 힘들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유가가 떨어지면 사람들의 어떤 가처분 소득 증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런 에너지 업종이 또 대부분 대기업이라는 차원에서 사람들이 가처분 소득 증가만큼 소비를 늘려가지고 서비스 업종이나 유통에서 고용을 늘려주는 게 이런 에너지 업종의 해고를 과연 덮고도 남을 만한 그런 이슈냐.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역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측면에서는 악재가 호재로 둔갑을 해버렸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외신의 평가는 로이터를 대표적으로 봅니다. 미국의 실업수당이 급증했는데 국채금리가 올랐다는 건 좀 앞뒤가 안 맞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미국의 실업수당이 급증했으면 12월 FOMC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내려갈 것이고 그러면 미 국채시장에서 연준이라는 어떤 큰손, 주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봤을 때 채권금리는 조금 어제에 비해서는 반락을 해줘야 되는데 국채금리가 오늘 또 올라갔다는 거는
이제 오늘 밤에 발표될 고용지표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낮아졌긴 했지만 불확실성은 더 확대됐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올라갔냐고요? 미 국채금리가 0.74% 오르면서 2.24 기록했고요. 물론 이제 올 초에 6월 FOMC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번 제기됐을 때 슈팅을 좀 했었던 그때보다는 지금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은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는 98선에 어제 일시적으로 한번 기록이 됐다가 오늘은 큰 흐름은 이제 방향성이 나오지 않았고요. 역시 오늘 밤 고용지표를 앞둔 어떤 경계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보고 있는 게 ADXY인데요. 어제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서 우리 이제 달러 대비 원화 환율도 어제 일시적으로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요. 사실 아시아 달러 인덱스에 좀 우리가 좀 요즘에 민감한 상황인데, 어제의 하락을 우리는 환율 급등으로 반응을 했고요. 일단 오늘은 어느 정도 이제 좀 다시 반락이 나오긴 하겠지만 오늘 밤 고용지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역시 환율도 좀 다소 지금 예민해져 있는 상태다. 좀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FOMC 성명서에서 보통 이제 매파적인 얘기가 나오면 시장이 좀 빠지거나 아니면 숏셀링이 좀 실리거나 뭐 좀 이런 식이었는데 요즘엔 좀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은 고용지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이제 달려 있는데 마켓워치에서 관전 포인트를 좀 얘기해 보겠다는 애요. 한번 보실까요? 오늘 밤 고용지표에 대한 예상치는 생각보다 좀 높지는 않습니다. 올 초만 해도 비농업 고용은 20만 건이 그냥 기본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좀 눈높이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비농업 고용은 18만 건 정도 증가를 내다보고 있고 실업률은 5.1%가 지금 베이스 케이스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기본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동안 제닛 옐런이 고용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그래서 시간당 임금이 올라야 결국은 인플레이션이든 뭐 고용의 질이든 모든 게 이제 다 좋아진다고 봐서 그동안 시간당 임금을 중요하게 본다고 했었는데 지금 유가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도 같이 내려가고 좀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좀 끼어들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시간당 임금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좀 떨어져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다음과 같이 예상을 합니다. 고용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이제 낮아져 있던 상태였지만 최근 들어서 ADP를 비롯해가지고 서비스 업종의 고용은 아직까지 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비농업 고용 예상치를 기존의 17만 5천 건에서 19만 건으로 올려잡았대요. 그 다음에 시급 인상률이 이번에 좀 가속화될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네요. 만약에 골드만삭스의 전망이 맞는다면 지금 현재 골드만삭스는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60%대로 보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또 한번 경계감이 커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소시에테 제네럴은 다음과 같이 봅니다. 당연히 뭐 연준 기준금리 인상에 중요한 관문이 된다는 거는 뭐 저를 비롯해서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나 뭐 금융권 뭐 개인 투자자분들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앞에서 보신 대로 골드만삭스는 19만 건 지금 내다보고 있고 월가의 컨센서스는 18만 건인데 고용 중개 건수의 20만 건이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만약에 20만 건이 넘어가면 야 큰일 났다. 고용이 너무 좋게 나와서 옐런 의장을 비롯한 연준 비둘기파들도 고용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고용도 연준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고용 증가를 나름대로 의미 부여를 하면서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더 높게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20만 건이 안 넘으면 그냥 안도 랠리 정도 이 정도는 예상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비록 좀 미리 어저께 옐런 의장의 하원 이제 의회 증언을 보고서 미리 좀 상승했던 감이 없지 않은 이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가 고용지표 발표하자마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해지수 지금 준비될까요? 어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참 말도 안 되는 황당한 해프닝이 있었다. 선강통 뉴스가 5개월 전께 다시 반복이 되면서 중국 증시가 4% 올랐는데 그게 시스템 오류, 뭐 개인의 실수 이렇게 밝혀졌기 때문에 좀 반납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는 지금 모든 게 IMF 모드라는 거예요. 만약에 성강통 시행 뉴스가 잘못 나가서 그 전날 4% 올랐는데 그거를
오류라고 해서 다음날 그대로 빼버리면 IMF에서 보기에 저거 중국 아직도 멀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진짜 누가 봐도 노골적으로 중국 뭐 연기금이나 이제 대형 펀드에서 야 그대로 그냥 밀어붙여 버리자. 이래서 어제 이제 1% 후반대에 추가 상승을 보인 거죠. 어제 우리나라 사실은 좀 빠졌어야지 맞는데 낙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던 것은 사실 어떤 중국발 이슈로 보는 게 맞겠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렇게 중국이 IMF에 집착하는 이유가 뭔가 늘 말씀드리지만 IMF는 그렇게 무슨 시장 친화적인 연구기관이나 아니면 뭐 어떤 금융기관 중에서도 뭐 제1금융권의 성격이 절대 아닙니다. 국제 대부 업체고 이자를 받아서 이제 그 수익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중국과 IMF에 저는 좀 누가 봐도 좀 걱정스러운 어떤 동행 내지는 동거가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개별 뉴스 하나 보시죠. 어저께 장 마감하고 나서 증권사 객장에 전화가 불이 났었다 그러네요. 어제 보니까 마감하고 나서 시간 외거래에서 뭐 매수 잔량이 뭐 16만 주, 18만 주 막 쌓이고 난리가 났었는데 한미약품이 이 사노피하고 4억 유로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요즘에 뭐 자식이 서울대 간 그 부모보다 이 한미약품 가진 사람이 더 부럽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유명해진 종목인데 이제 이것도 어떤 정보의 비대칭성 차원에서 지금 뭐 한미약품 뭐 수사하고 있고 조사하고 있고 이런 얘기가 많이 있긴 한데 최근에 한미약품 주가를 보면은 과연 이 계약 체결이 언제부터 선반영되기 시작했는지를 좀 생각해 본다면 뭐 이 상대적 박탈감의 차원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부러운 만큼 어떤 이 정보의 그 평등성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는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미약품 뭐 52주로 봤을 때는 그야말로 뭐 책에 나오는 정도의 최근에 뭐 36만 원에서 56만 원까지 그냥 완전히 뭐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지 뭐 가버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 1년 동안에는 500%, 뭐 저를 비롯한 뭐 저희 한국경제TV 방송하는 분들은 뭐 주식을 할 수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부럽기도 하고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저기에 올라탄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른 유전자를 갖고 있나 아니면 어디서 정보를 얻었나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긴 합니다. MSCI 한국 지수를 마지막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제 보셨지만 이제 54선 2030포인트에 매칭된다고 말씀드렸고 56선에 슈팅을 했을 때는 우리 코스피 2050포인트하고 정확하게 매칭이 됐고요. 오늘은 어쨌든 오늘 밤 고용지표를 앞두고 있는 경계감이 작용했다고 보는 게 맞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날은 좀 할리데이 리스크를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시장을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금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저는 김희욱이었습니다.